항상 가격이 중요하죠. 접근 가능하냐. 그래서 파파야라는 거 소개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참여 언급드리면, 음,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사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또 농산물은 규격화가 안 되기 때문에 10kg, 똑같은 10kg 바스에 몇 개가 들어갔느냐를 과수라 그래요. 그래서 30개가 들어가면 30과, 40개대가 들어가면 40과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개체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40과대 기준 혹은 30과 중반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도 크기가 괜찮은 참외거든요. 그 정도 참외 3, 40과대가 한 봉지에, 그러니까 한 5개에서 6개 들어갔을 때 한 봉지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싼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아, 10,000원 더 하죠. 지금 참외가 개당 지금 시세면 한 개에 2,500원 정도면 그것도 싸게 파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참외 하나 사 먹는데 돈이, 그러면 적정 마진을 보는 업장이라면 한 3,000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일 하나에 3,000원이면 사실 저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싸게 사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절대 가격으로 보면 만만치가 않은 가격이잖아요. 2개 먹으면 뭐 거의 밥값 나오는 정도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외의 고유의 향을 좋아하신다면 지금 한번 사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일부러 비쌀 때 지금 사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참외를 좋아하는 분들은. 왜냐면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음, 좀 쌩쌩할 때 참외 나무도. 그러니까 2026년 이 한 시즌을 얘 한 생명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이 녀석이 쌩쌩한 젊은 시기인 거고, 참외를 같은 땅에서 혹은 같은 뿌리에서 참외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산할 때는 이 녀석이 출산으로 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거잖아요. 이 생애에. 그러면 이게 굳이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 이 녀석의 생명은 이번 시즌 3개월인데 뭐 20살, 40살, 60살 때 한 번씩 어떤 그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걔 입장에서는. 그럼 뒤로 갈수록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물론 그것만 갖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어떤 그 나무 내지는 뿌리의 생태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여기 날씨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햇볕을 너무 잘 받았어. 그러니까 몸은 늙었는데 외부에서 막 수액을 너무 고급 막 너무너무 좋은 수액 영양분을 막 수액을 받는 환경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무 젊고 건강한 상태인데 막 무슨 막 쓰레기 같은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 녀석이 출산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외부 변수가 있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일치해요. 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딸기도 12월 말에 가면 가격이 비싸죠. 수요가 폭발해서. 근데 딸기는 원래 꽃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그 딸기의 그 딸기가 열매가 열리는 그 다발을 화방이라고 하는데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이렇게 넘어가요. 1화방 때가 정말 맛있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는 시장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참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는 상품성 저하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농가가 한 번, 첫 번째인 농가도 있고 두 번째인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들마다 노하우도 다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섞이겠죠. 시장에 나오면. 근데 시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젊은 참외가, 제철의 참외가 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고 널리 유통될 때. 이제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참외로 치면 그게 뭐 4월이나 뭐 그때쯤 될 텐데 5월, 4월, 5월 넘어가는 그 때가 되겠죠. 그거는 매년 조금씩 주차하는 차이는 있고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그게 조금씩 뒤로 밀리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변수가 없다면 첫 번째 첫물에 나오는 과일이 좀 더 좋은 과일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참외를 드시고 싶다면 지금 드셔보셔라. 그런데 또 대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산물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대체제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 정보가 널리 펼쳐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딱 참외가 맛은 좋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 파파야라는 애가 있어요. 어, 제가 이건 파파야를 잘라서 먹은 건데 딱 참외 가격이 부담스러운 그 시점에 파파야가 딱 먹기 좋은 그 몇 주가 있거든요. 그게 3월 2주에서 한 4주 사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잠깐이에요. 이제 지금 4주, 5주 차는 파파야는 사실은 끝났다라는 표현은 좀 극단적이지만 추천드릴 만하지는 않고 3월 초에서 3, 4주까지 그때는 파파야를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블로그에는 파파야를 찍어 놓지 않아서 제가 이제 경매장 나갈 때 찍어 놓을 수는 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우리 무등산 개구리 참외 같이 생긴 애예요. 예. 이렇게 팔잖아요. 파파야 메론, 개구리 참외. 개구리 참외네요. 근데 이거 드셔보시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어떤 점이 매력적이냐면, 제가 인터넷에 파파야를 검색해 본 건 처음이네. 파파야 메론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블로그에도 어제 포스팅을 했는데, 매력이 살짝 메론 향이 나요. 그 메론의, 머스크 메론의 사향이. 굉장히 그 향긋한 향이 올라오고, 대신에 그 씹는 식감은 참외보다는 좀 단단해요. 근데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무등산 개구리 참외가 정말 비쌌어요. 신품종으로 소개가 돼서. 근데 지금은 참외가 비쌀 때 대체해 줄 수 있는 그 대체제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렇다고 충분히 싸진 않다. 근데 참외보다 한 1, 20%, 1, 20% 정도는 더 저렴해요. 근데 이걸 생김새를 보고 거부감을 갖는 고객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파파야라는 게. 이게 개구리 참외라는 이름에서 파파야로 바꾼 것도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좀 개구리라고 하면 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니까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개구리 참외라고 했는지는 아시겠죠? 이때가 우리나라에 항소개구리 처음 막 그 외래종 들어와서 환경 생태계 파괴하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텐데 이제 그게 좀 거부감이 드니 파파야로 바꾸지 않았을까 저 혼자 추정해요. 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손님들이 이거 생김새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개구리라고까지 불러버리면 더 좀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생김새의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참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장사과. 이건 제가 너무나 좋은 샘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건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사진이 있어야 좀 이해가 되실 테니까, 영상이나. 그리고 지금은 대저 토마토의 계절이죠. 어, 아마 3월 20일에서 21일. 그때가 여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대저토마토 축제를 했어요. 근데 대저토마토 축제하면 경매장에도 대저토가 씨가 마르거든요. 이게 참 시장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여기 대저토마토 포스팅 해놨는데, 우선, 대저토마토는 대저동에서 기르는 토마토예요. 생산된. 근데 대저 짭짜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 특히 그 짭짜리라는 단어는 부산 사람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은.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짭짜리라는 표현은 대저 짭짜리일 거예요. 정확히는. 짭짜리. 이 짭짜리는 키프리스 가서 검색해 보시면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원인은 대저농업협동조합. 그래서 어떤 매장에서 이 대저농업협동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짭짜리입니다라고 판매하면 사실은 그거 상표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대저 토마토라는 넓은 개념이 있고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 대저 짭짜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짭짜리는 뭐냐? 얘도 대저 토마토이긴 한데 어, 얘네들의 상품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토마토인 거죠. 당도가 됐든 뭐 생김새가 됐든 뭐 여러 기준이 있겠죠. 마치 선키스트 오렌지처럼요. 그러니까 선키스트 오렌지는 미국의 그 많은 오렌지 농장 중에 선키스트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비료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수입사는 재배단부터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시기에 출하된, 그 결과물도 당연히 우리가 설정해 놓은 백스 값을 충족해야 되고, 뭐 크기는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 매뉴얼화돼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비밀 문서라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는 확실히 들었어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대저 농업협동조합에서 이게 대저동에서 워낙 특산물로 뜨다 보니까 어 이게 샤인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인이 참 매력적인 품종인데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너도 나도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없는 사람들도 농업에 뛰어들면서 품질이 좀 많이 망가졌죠.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대신에 싸게 널리 퍼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선례를 봤으니 이 대저동에서도 이 대저토마토 짭짜리라는 게 나왔을 때 또 한편으로는 그 브랜드 가치, 상품성을 지키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잖아요. 그 욕심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욕심이기도 하고 정당한 욕심이죠. 아마 그래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짭짜리라는 거를. 브랜딩도 하고요. 어, 상품 관리도 굉장히 좀 깐깐하게 하고요. 그래서 실제 짭짜리는 사서 먹어보면 정말 달라요. 이건. 그러니까 와, 토마토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 라는 감탄사가 나오실 거예요. 단점은 비싸겠죠, 당연히. 한 2.5kg, 대조토마토는 2.5kg 박스 단위로 유통이 되는데, 2.5kg 기준, 어, 경매장에서도 한 3만 원. 네, 그러니까 경매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손님들이 사서 구매하시는 가격하고, 중매인들은 당연히 가격이 다르고, 중매인들이 자기들이 손님한테 팔 때는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마트가 더 싼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제 손님들은 경매장이니까 더 싸겠거니 하고 가시는데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앞으로 차차 또 해 나갈 텐데 뭐 어쨌든 그 정도 가격대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3만 원 박스당 3만 5 중반 원, 3만 원 중반. 딱 쉽게 말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자면 3만 5천 원 정도는 주셔야 그게 진짜 짭짤이다. 그건 먹어보면 정말 다르다. 근데 모든 사람이 토마토 한 박스에 3만 5천 원을 주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 그리고 그런 대조농협협동조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나쁜 대조토마토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참 생물이라서 이런 점이 어려운 건데 이 대조토마토라는 게 특정 제철의 시기에 생산이 잘 돼서 빵빵빵빵 물량이 터지는 시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어, 생산 관리를 조금 루즈하게 하는 그러니까 좀 농사에 서투신 분들, 농사를 잘 못하신 분들이 농사 짓는 대저 토마토도 짭짜리에 가까운 맛이 나요. 그러면 그걸 사는 중매인이나 저 같은 MD들은 그런 짭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싼데 짭짜리 비슷한 맛이 나는 토마토가 있겠죠. 그걸 얼른 잡아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건을 보는 눈인 거고. 근데 손님들은 당연히 그걸 모르시겠죠. 근데 그걸 잘 사드시려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시기가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원만하게 생산되지 않는데 백날 첫날 눈에 불을 켜고 골라봤자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물건은. 그러니까 시기 조건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 물건을 잘 고를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대저가 제철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잘 고르시면 박스당 뭐 만 원 이하로도 제법 짭짜리에 가까운 맛을 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저번 주에 돼지토마토를 사 먹었는데 저는 물건을 당연히 다른 분들보다 원만하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최고등급부터 가장 저렴한 것까지 전화 한 통이면 다 구매할 수 있지만 저도 만 원짜리 돼지토마토를 지금 먹거든요. 이유는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지금 괜찮은 돼지토마토를 고르면 아, 정말 다르다라는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맛이 나오는 시기예요. 지금부터 딱 4월 3주, 4주. 그게 언제 끝나는지는 매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끝나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죠. 근데 그럼 어떤 토마토를 골라야 되느냐? 저희는 농가도 보겠죠. 그다음에 어떤
장목반에서 나왔으면 그 장목반도 볼 것이고, 농가로 출하하시는 분들은 농가도 보지만, 근데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건 현장에서 매일매일 뛰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실패 확률이 비교적 낮은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런 애를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진은 조금 크게 나왔는데 작을수록 좋아요. 작다라는 거는 대저 토마토가 아주 좀, 그러니까 대저 토마토라는 품종 기준 작다라는 거는 달걀 하나 정도. 아주 상품은 달걀 하나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계란 정도 사이즈. 거기에 밑에 뒤집었을 때 이런 식으로 주름 보이시죠? 이렇게 굵은 주름. 이런 주름이 깊게 깊게 파여 있는 것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그 주름을 근처로 해서 약간 이렇게 짙은 선들 보이시나요? 짙은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짙은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선들이 조금씩 가 있는 것들. 이런 거 고르시면 실패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장 가셔서 이걸 다 이렇게 고르시면 그것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매장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는 마시고 어떻게 이 한 박스 안에 모든 게 그렇겠어요. 그건 너무 욕심이시고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선 그렇거든요. 딱 봤을 때 한 40% 이상 정도 이런 상태다라고 하시면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구매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매장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또 국산 과일에서는 토마토류가 제철이에요. 토마토는 1년 상시 사철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도 토마토는 1년 내내 파는 과일이에요. 근데 그런 토마토도 제철이라는 거는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인데, 가보시면 토마토 정말 많거든요. 저도 최근에, 음, 무슨 스테비아의 망고향 첨가해서 만든 토마토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스낵 토마토, 컬러 토마토, 무슨 토마토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소개는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토마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토마토 중에 그냥 완숙 토마토와 찰 토마토 한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음, 자, 토마토라고 하면 마트 가시면 완숙 토마토하고 찰토마토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완숙 토마토는 말 그대로 나무에서 익힌 토마토예요. 제가 2편에서 망고 말씀드리면서 모든 과일 과실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 녀석의 엄마죠. 그 녀석의 어머니 품에서 충분히 자라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미숙이 아닐 때, 그때가 가장 맛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숙 토마토는 말 그대로 나무에서 충분히 익힌 토마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갛게 익어 있는 상태. 근데 이거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찰토마토, 그러니까 완숙 토마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좀 파란색 토마토가 매장에서 상온 후숙이 돼서 빨개지면 그건 완숙 토마토는 아니죠. 왜냐면 걔는 엄마 품에서 다 자란 게 아니잖아. 밖에 나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익은 거지. 그러니까 마트들이 특히 대형점들은 이런 거 대형점 정도 되면 구분해서 팔고 사실 동네 마트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운영하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꽤 대형 식자재 마트나 이런 데 가셔도 이런 어떤 품종 개념을 갖고 상품 운영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마트나 롯데가 식자재 마트보다 비싼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제 그거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고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완숙 토마토를 사드시겠다라는 거는 맛있는 토마토를 사드시기 위해서 그걸 사드시는 거거든요. 그럼 맛있는 토마토라는 거는 토마토도 제철에 정말 제대로 된 토마토를 드셔보시면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면 단단하고 셔서 예전 할머님들이 그 토마토를 설탕 뿌려서 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잘 익은 완숙 토마토는 그 설탕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설탕처럼 단맛이 나는 건 아니지만 설탕이 없으면 못 먹을 맛이 아니에요.
그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단맛에 산미가 아주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아주 식감 부드럽고 과즙이 아주 넘쳐 흐를 만큼 풍부하고 그런 아주 맛있는 토마토가 완숙 토마토예요, 사실은. 조금 비싸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반대로 찰토마토라는 애는 그덜 익어서 단단하다라는 거를 찰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찰지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수확 시기 자체가 덜 익은 상태예요.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위주는 산미 위주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신맛이죠. 덜 익어서 신 거죠. 그래서 식감은 단단하고 쫀득해요. 색은 약간 연하고요.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유통될 수 있는 유통상의 특징이 있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데 집에서 만약에 이거를 찰토마토를 구매하셨다면 이거 요리용으로 쓰시는 게 좀 더 낫다. 뭐 토마토 볶음밥이나 토마토 찜이나 썰어서 반찬용으로 쓰시거나 토마토 절임으로 쓰시거나 그렇게 쓰시는 게 좀 더 적절한 토마토고 내가 사서 토마토를 건강상 목적이나 토마토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먹을래 라고 하시면 완숙 토마토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단, 그 기대값을 갖고 완숙 토마토를 사셨는데 찰토마토가 익은 걸 사시면 안 된다. 그거는 좀 아마 기대치와는 다르실 거다. 그럼 그거를 내가 구분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왜냐면 동네 마트에서 그 농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찰토마토를 떼와서 자기가 판매가 잘 안 돼서 빨갛게 익은 거를 잘 포장해서 토마토 붙여서 팔겠죠. 왜냐면 그 코드라는 것도 다 개별 개별 심어져 있는데 그 일일이 다 심을 수 없거든요. 그런 개념 체계로 운영하지 않는 매장이라면 그럼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빨간 토마토구나 하고 사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완숙 토마토를 기대하고 사셨다면 그거는 그 기대에 부합하진 않을 것이다.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그럼 완숙이든 찰이든 어떤 토마토를 고르는 게 좀 더 좋겠냐. 아까 대저 토마토랑 똑같아요. 이런 토마토. 이거 정말 좋은 토마토거든요. 이 정도면 가성비 정말 끝내주는 토마토. 이거 제가 10,000원 초반대? 10,000원 초반대나 10,000원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크기도 크기고, 저 주름하고 보이시죠? 정말 좋은 토마토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약간 찰토마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10,000원대인 거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저에서 한 가지 빠뜨렸네요. 중요한 점. 대저의 색은 약간 푸르러야 된다. 어, 그게 진짜 맛있는 대저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잘 익은 맛있는 토마토라고 하면 빨간색을 생각하시는데 대저는 빨간색보다는 약간 푸르러야 맛있어요. 이 토마토 축제 포스터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보여지기 위해서 예쁘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찍으신 것 같고 자 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 정도 색은 이거 너무 많이 익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이 정도에 드시면 아직 덜 익었죠? 근데 아삭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약간 여기 붉은빛 보이시잖아요. 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살짝 이르고, 그러나 나쁘지 않고, 이 정도는 아주 추천드릴 만한 가장 좋은 상태고, 여기는 대주 토마토를 먹기에는 좀 많이 갔다. 그러니까 완숙 토마토는 이렇게 빨갛게 익은 게 좋지만, 대저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조금 푸른색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산 과일 토마토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유튜브가 처음이라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데 다음부터는 좀 더 잘 정리해서 조금 더 이해 잘 되도록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